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더니 이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문수가 팬티바람으로 당사 앞에 드러누워 특검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사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무대가 되어버린 건데요. 우리 법에 그 누구에게도 혹여 정당일지라도 법안이 영장을 내준 압수수색을 막을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당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법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특권주의겠죠. 국민의힘 아무개들의 무리수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부끄러워야 할까요? 8월 1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작합니다.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관련해서 지금 네네. 계속 핫한 이슈가 실명인데요. 네네네. 일단 윤석열 측은 실명 위기가 매우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어제 확인을 해줬어요. 일단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그 지금 윤석열 씨가 그 한림대학교 병원에 제일 구치소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한림대 병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외부 진료라는 거는 기존의 그 의무 시설이 구치소에도 있지만 그 구치소에서 뭐 그 구치소 시설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식의 불만을 제기한다던가 혹은 뭐 이렇게 좀 확실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 내보내 주는 겁니다. 뭐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지금 내놓은 의견이 단순하게 법무부 자체의 의견이 아니라 뭐 한림대라던가 이런 그 내부에 있는 그 전문의라던가 이런 의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구치소 측의 공적인 의견을 신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측은 일단 한림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제 실명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꺼내고요. 그게 지금 뭐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오늘 나오기 전에 제 그 고등학교 동창인 저 안과 의사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뭐 의사 선생님이어야 될 문제라서 이게 좀 그래가지고 저도 물어보고 왔는데 이게 그 당뇨성 망막 병증이라는 증상이라네요. 그러니까 당뇨를 진단받고 나면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꾸준히 잘 관리를 하면 통상적으로 뭐 잘 발병은 안 한답니다.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음주를 많이 한다던가 혹은 뭐 운동을 소홀히 한다던가 식이 조절에 실패한다던가 혹은 또 의사 말 안 듣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두운 환경에서 계속 뭐 이렇게 좀 눈에 안 좋은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이런 것을 하면 당뇨 망막병증이 한 5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네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뭐 시술을 한다던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실명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인 것이고 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적절히 시술을 받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 같은 거 안 보고 뭐 그렇게 지낸다면 실명의 위험성을 안고 사는 거지만 그게 실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운동 시간도 주어지고 식이요법 주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 어차피 유튜브는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뭐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 결코 본인의 건강 관리하기에 불리한 환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치소가 오히려 이 실명을 예방하는 데는 더 좋은 환경이겠네요. 제가 술 안 마시지 유튜브 안 보지.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꾀병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저도 뭐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요 실명이라는 거를 핑계로 그러니까 그걸 재판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으니까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사실 그런 위험성의 이 수용자들 중에 50대가 넘어가는 수용자들은 대부분이 다 지병을 한두 개씩은 안고 있거든요.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여러 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치소에 가가지고 상당히 건강해져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주변에 지인분들도 그런 분이 있고 본인이 뭐 거기 가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수양의 기회라던가 이런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도 그런 기회를 활용하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일단 내일과 모레에 윤석열의 내란 재판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계속해서 걸석 재판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윤석열 씨가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게 강제 구인이 쉽지 않겠다라는 뭐 예상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김건희 특검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의 상황이고 지금 내란 특검은 어떤 식으로도 사실은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란 특검과는 좀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뭐 집행을 한다던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내란 특검 쪽에서는 저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구인장 발부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 걸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에 비춰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내란 특검에서 요구하는 구인장을 그냥 바로 뭐 거부하기보다는 일단 구인장을 발부해서 내란 특검에게 한번 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보고 그리고 나서 걸석 재판을 했어도 됐을 텐데 어차피 윤석열 씨 재판은 윤석열 씨 불출석인 상태에서 기일의 증거 조사라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렇게 바로 걸석 재판을 바로 하겠다고 하고 그냥 말뿐인 경고 이러면 불이익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점은 약간 좀 그런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최소한의 국가나 국민에 대한 예의조차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들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꾸짖어 주든가 아니면 뭔가 이걸 뭐 조서에 남기라고 한다던가 뭔가 엄정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걸맞는 조치를 취한 것인지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감찰관님이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계속 참여하지 않아서 네네. 2심에서 좀 형량이 늘어났다 이 설명을 네네. 해주셨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불이익이라는 게 일어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심에서 24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25년으로 늘어났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요? 별 차이가 없죠. 사실은 그냥 뭐 1년이라는 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사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1심 아닙니까? 예. 1심에서 뭐 지기현 재판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 무기를 할 것을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사용 아닌 무기징역인데 예. 뭐 이 무기징역을 어떻게든 뭐 감경을 해서 유기징역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사용 무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양형의 방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말뿐인 경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무기징역이나 사형 네네.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가적이나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장 자체는 어떻게든 내란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이 어떤 그 내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네네. 목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절차를 가지고 내란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밝혀내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내란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저지른 당사자가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법정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법정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법정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뭐 지난번에 보면 뭐 접견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구치소에서 있다는 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저렇게까지 버티면서 본인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지켜보는 거는 참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구인영장조차 발부를 안 했으니까 특검에서 이걸 좀 구인장을 다시 한번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좀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니까라고 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변명했는지 이런 것들이 역사에 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기회조차 박탈되는 거니까 네네. 반드시 좀 재판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강제 구인을 했으면 좋겠고 네네. 또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외환 혐의인데 이거는 이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공소장에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이제 관계자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그 증거가 어떤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주요 참고인들이 지금 이 외환죄의 구성 요건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외환죄라는 게 되려면 적국가 통모하여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외환죄를 의율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일반 이적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적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적국에 뭐 이렇게 그 아주 적국이 알게 되면 유리한 정보를 뭐 이렇게 누설시킨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일반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추가 참고인들이 지금 보면은 여러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잘못된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술에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인기 사태를 놓고 본다면 무인기를 발진시킬 때 말입니다. 발진시킬 때 원래 무인기가 적국 영역에 추락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발진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를 알 수 없도록 그걸 자동으로 소거하는 스위치, 소거하도록 하는 스위치가 있다네요. 예. 근데 그 스위치를 끄지 말고 일부러 켜놓은 상태에서 발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거한 북한 쪽에서는 이게 우리 무인기 발진 기지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이 무인기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점도 뭐 특검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의율한다면 일반 이적죄로 의율하는 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면 지금 그 행위 사실 상당히 위험한 행위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분쟁, 비록 국지적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그에 합당한 뭐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최소한 이런 혐의가 일반 이적죄로라도 의율이 가능하다면 김용현 재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두 번째로 구속이 됐는데 뭐 계속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니까요. 예. 추가 구속을 위한 범죄 사실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무인기 북침투 도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일인데 네네. 합참 의장을 굳이 패싱해서 진행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명령 지휘 체계를 완전히 우회해가지고 그냥 그 무슨 전제군주 국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런 그 지휘 명령 체계를 만들어 놓은 그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그런 그 지휘 명령 체계를 우회했다는 것 그리고 회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이런 죄명으로 의율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단서, 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과의 통모 부분도 사실은 몇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좀 더 조사를 확실하게 했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